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2월 2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내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쌍특검법,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이 두 특검법을 공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탄핵한 내용은 또 그것과 다릅니다. 탄핵한 내용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기 전에 국무총리 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 왜 그렇게 국무총리 때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탄핵을 하게 되면은 국회 표결을 하는데 국무총리 표결은 제적위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 이상. 대통령 그 탄핵은 제적위원 3분의 2, 200명 이상. 이렇게 되니 200명 이상은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국무총리 때 거를 가지고 탄핵한 내용을 넣겠다. 그러면은 이 151명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펴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놓고 발끈해서 본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분고분 듣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판단을 써서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앞과 뒤가 전혀 다르죠. 탄핵 사유는 나중에 국회에 제출을 할 때는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 재임 시의 비상계엄령 국무회의 참석,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밝히는 이유는, 본인들도 밝히는 이유는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밝히지 않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자, 오늘 이게 바로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하면은 또다시 권한대행이 나오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탄핵 대상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이 마비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마비를 아주 작정을 한 것이죠. 국정마비. 박찬대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 잠부를 진압하겠다. 말은 그럴듯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24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들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박찬대가 탄핵을 이야기하느냐. 이재명은 짐짓 본인이 무슨 통합을, 화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탄핵을 하면은 국정에 혼란이 온다. 자,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신복들을 시켜서 이 탄핵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내란 잠부를 진압하겠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오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완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는, 거의 인질로 잡고 있다시피 하다가 이제 칼로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법안을 공포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탄핵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다고 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인도 아니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은 특검을 야당이 다 임명을 하겠다. 그리고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겠죠.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연장자가 자동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위헌 소지가 있죠.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이것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부정해버리는 거죠. 연장자가 한다. 빨리 임명하지 않으면. 자, 이런 그 위헌적 요소가 있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노릴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이것 가지고 완전히 블랙홀로 만들어서 대선판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흉계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뭐 한독수 권한대행이 거기까지 따질 것은 아니고 위헌적이다. 그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이것은 지금 이 상설 특검을 발의를 해서 다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같은 특검을 2개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수처를 중심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는데, 또 내란, 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이라는 걸 해서 판을 크게 벌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상설특검법은 왜 빨리 특검 임명 절차를 하지 않느냐. 상설특검법은 민주당이 그때 국회 그 규칙을 바꿔서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원래 여야가 같이 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야당만 추천을 하도록 그래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결과를 기다려야죠. 자, 이런 이유들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상설특검법은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지 잠깐 유보한 상태고, 그런데 그걸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탄핵하겠다. 그리고 바로 지금 벼르는 겁니다. 바로 지금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 박찬대는 또 한덕수 총리 탄핵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언제 또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국무총리다 이거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중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기서 그대로 밀어붙이겠죠. 가반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어제 소개드렸다시피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내놨지만 지금 다 묵살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월 1일까지 거부권 시한인데 왜 이렇게 1월 1일까지도 못 기다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한독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다 이유가 있죠. 일단은 빨리 이 특검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도 하고 해서 헌재의 어떤 탄핵을 인용을 할 수 있는, 지금 헌재에서는 자료가 가 있는 것이 그냥 언론 보도 같은 것들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것은 아직 뭐 수사한 게 없으니까는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거 내란죄야 이렇게 하고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제 헌재에서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하지 않죠. 어떤 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빨리 특검도 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고 내란 특검도 하고 해서 그것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헌재에 수사 단계에서 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제공을 하면은 그 검찰이나 지금 공수처에서 주장하는 거 그대로, 그 나중에 특검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이건 내란 혐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 처음에 탄핵을 국회에서 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거의 언론 보도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헌재에서 그때 박용수 특검 그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탄핵을 정사시켜서 현재의 막 수사 단계인 그 자료를 막 넘겨서 이 탄핵을 인용되도록 하려는 것. 그렇게 해서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이재명이 살 길이 생긴다. 자, 그 차원에서 이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양곡법을 비롯해서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들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법안들을 다 거부를 할 것이고 또 하나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 추천 문제가 이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임명을 하지 않고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파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좀 한덕수 권한대행을 응원을 하면서 좀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니 이것을 차단을 하기 위한 그래서 한덕수 변수를 없애버리려는 자, 그런 속셈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초강력 투쟁을 해야 될 판이 됐습니다. 대여 투쟁이 아니고 대야 투쟁을 해야 될 판이 됐는데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아니면 권영세 이렇게 됐는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할 의지가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면은 내가 그 짐을 지긴 하겠다. 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권영세로 출범을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런 성품이죠. 그래서 지금 흐트러진 이 국민의힘을 좀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하는 이 상황에서 야당을 상대로 강력한 이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약간 회의가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특히 권영세, 권성동, 권권 투톱 체제로 운영이 될 텐데 강력한 대야 투쟁에도 대야 투쟁 참 말이 우습게 됐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야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